자, 제 14주차 두 번째 시간 일본의 이모저모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규슈의 가고시마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보고 있죠.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계속해서 사진을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9월이랑 10월 달 사진을 같이 살펴본 거고요. 오늘부터는 11월, 2009년 11월 사진을 이제 볼 건데, 지금 보면은 마쓰리, 축제하고 있는 의상이죠. 가고시마에서는 11월 2일에서 3일에 걸쳐서 2일부터 3일에 걸쳐서 이틀 동안 오하라 마쓰리라는 축제를 이제 행해요. 그래서 이게 가을의 대표적인 축제가 되고요. 남쪽에 있다 보니까 11월 하면 한국은 춥죠. 어떻게 보면 겨울에 이제 들어서는데 가고시마에서 11월 2일, 3일 이러면 가을 날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옷차림도 지금 그렇게 두껍지는 않죠. 마쓰리라는 건 이제 지역 주민들, 지역 세대원들이 다 같이 이런 협동심, 그리고 뭐 단합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알리는 뭐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고,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제 축제를 즐기는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풍물 대축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이제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 사람들은 이 지역의 축제에 참가하는 거, 그것도 굉장한 이런 호코리, 자부심 이런 걸로 여기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배 중에 같이 유학을 했던 남자 선배 중에 지금 가고시마에서 결혼해서 살고 있는 선배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 선배는 지금은 이제 거기 지역 세대원이 됐으니까 이런 축제도 즐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되게 잘 지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꼬마 아이도 있고 되게 귀엽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일본의 그 전통 우리나라 버선 같은 형태의 그 탑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일본 문화 키워드에서 잠깐 등장을 했었는데, 약간 이렇게 돼지 족발처럼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 보면은 가운데만 이렇게 딱 절개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옷차림에 따라서 그 이제 단체들이 달라요. 뭐 어떤 단체는 뭐 가고시마 대학의 무슨 뭐 학과, 또 어떤 단체는 어느 회사, 뭐 항공기 회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단체들이 있었어. 그냥 뭐 어떤 마을의 주민들, 뭐 이런 모임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옷차림은 달라지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는 어느 그 당을 나타내는 건가 보다, 지금.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 춤 동작이 이 오돌이라고 하는데 막 어렵지는 않아요. 이렇게 살랑살랑 사뿐사뿐 이렇게 손과 발을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는 동작으로 따라하기 쉽고, 또 그 뭐 이제 외국인이든지 외국인이 아니어도 여기 가고시마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이 축제를 구경하기 위해서 온 일본 사람들도 있잖아. 그러면 다 같이 여기에 이제 딱 서서 구경을 하면서 같이 춤도 추고 막 그래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여기 링고 아메 사과 사탕이라고 되어 있죠. 뭐 사탕이라기보다는 뭐 엿에 가까운 맛인데, 그런 것들을 파는 뭐 상점들, 노점들이 이렇게 즐비해 있고요. 그 너무너무 유명한 타코야키, 그리고 아까 그 링고 아메, 이거는 내가 먹어보진 않아서 무슨 맛인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이렇게 굉장히 달 것 같고 엄청 막 맛있어 보이진 않아서 먹어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아이들은 확실히 이걸 많이 사 먹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보면 뭐 카고시마 대학의 뭐 어떤 그런 과일 거야. 좀 정확히는 안 보이는데. 여기는 카고시마 대학의 그 치대.
그래서 이때 이분께서 굉장히 이렇게 상냥한 미소를 그 구경하는 사람들한테 보내셔가지고 같이 가서 이제 잠깐 사진도 찍고, 이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게 이 행렬의 행진이 굉장히 느려. 막 빨리빨리 가는 게 아니라 아주 천천히 살짝 춤을 추면서 되게 천천히 가기 때문에 이게 이틀 동안 하는 것이기도 하고 뭐 TV 생중계도 되고 하지만 아무튼 굉장히 느려요. 되게 막 천천히 가. 의상들이 보면은 다들 특색이 있죠. 그래서 보통 이게 길게는 1년을 준비를 하기도 하고 짧게는 3개월, 뭐 6개월 이 정도는 준비를 한다고 해요. 모여서 이렇게 동작도 맞춰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준비할 것들이 있잖아. 뭐 이런 소도구, 소품들도 같이 만들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일본인들은 이런 마쓰리, 지역 마쓰리를 통해서 단합심, 협동심을 배우고 내가 이 지역의 한 일원으로서 잘 살고 있다. 뭐 이런 거를 확인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디 그 항공사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여기 보면 여기 타이요. 지난 시간에 나왔었죠. 그 슈퍼마켓. 대형 마트는 나이에라는 곳이 있었고 타이요는 그 제가 살았던 기숙사 인근에 있는 슈퍼마켓 이것저것 다 파는. 그래서 보면은 아 타이요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나왔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너무 반가워서 사진을 찍었었나 보다. 이제 자주 가는 마트이다 보니까. 여기 딱 있네요. 58회 오하라 마츠리 11월 2일부터 3일. 작년에는 그 코로나 때문에 일본에서는 신型코로나 위르스라고 하거든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 때문에 중지가 됐다고 들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어렵겠지. 이렇게 대형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에는. 여기 보면은 장애를 가진 이제 친구들도 이제 같이 이렇게 행렬을 하는 것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 그래서 아마 제가 사진을 찍었던 것 같은데 차별 없이 이렇게 누구나 다 어울릴 수 있는 것도 이 축제의 장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아이들도 같이 이제 옷을 맞춰 입고 나와서 이제 하더라고. 오늘 유치원 소속의 이제 애기들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때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하니까 확실히 이제 아이들은 아이들인 게 되게 이제 갑자기 급 긴장을 하고 원래는 생글생글 웃고 있었는데 우리가 같이 사진 찍자고 하니까 이 친구들도 그건 거지. 이제 외국인인 거를 알다 보니까 뭐 신기하면서도 약간 긴장이 되면서도 그리고 이 친구들이 오히려 우리를 막 더 구경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 그리고 이거는 그 왜 찍었냐면은 시리얼이라는 우리나라 막 과자? 시리얼하고 칸초의 중간 맛이 나는 이제 과자였는데 맛이 괜찮아서 그때 누군가 친구한테 이제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찍어 놓은 거고 여기 보면 이제 한국에서 이제 받은 뭐 김치, 라면 이런 것들 다른 거는 다 적인데 웬만한 거는 제가 가고시마 음식, 일본 음식에 다 적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어쩔 수 없이 김치하고 김은 이제 먹고 싶더라고. 일본에서 이게 우리나라 김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일본은 그 노리마키라고 해서 그 김말이 같은 그게 굉장히 두껍고 뻣뻣해요. 근데 우리나라 김은 부드럽잖아. 밥에 이렇게 싸서 먹으면 금방 이렇게 녹아 버릴 정도로 그런 느낌이 있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김이 정말 맛있고 또 김치는 아무래도 그 일본식 식당에 가면은 김치가 나오기는 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잘게 잘라가지고 되게 달고 그러니까 한국 김치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김치는 유학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했던 것 같아. 금방 이렇게 볶음밥 해먹기도 편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일본에서는 일본 라멘도 물론 먹지만 이렇게 매콤하고 얼큰하고 그런 라멘이 일단 없고 또 짜장 라멘은 우리나라 이제 음식이잖아요. 물론 중화 요리의 영향을 받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짜장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고유 특색 있는 면이잖아. 그래서 일본에는 일단 없어. 그래서 얼큰한 거, 뭐 짜장라면 이런 거는 되게 많이 땡겼던 것 같아.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적응을 했지만 이 김치하고 김하고 얼큰한 라면, 뭐 짜장라면,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도 나중에 외국에 체류를 하시게 되면 비슷하게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꼭 일본이 아니더라도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일본에 이제 유학을 하면서 사실 유학 가서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는 않았어. 공부를 한 거는 유학을 가기 전에 열심히 했고, 막상 유학을 가니까 그때는 일본인들이랑 조금 더 많이 어울리고 일본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공부지. 그런 걸 공부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 핑계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열심히 했던 게 일본인 친구들을 만나고는 싶은데 뭔가 일본 전통 문화도 같이 배우고 싶고, 그래서 동아리를 이제 알게 돼가지고 다도부, 일본 다도부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차, 다도에 대해서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있었죠. 그 동아리 이름은 세키쇼카이라는 이름의 이제 동아리였고요. 여기 보면 우라센케 사도부라고 되어 있는 게 일단 다도부인데 여기에서 우라센케가 붙은 거는 일본에 이제 그 다도의 여러 가지 종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라센케하고 오모테센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오모테센케는 조금 더 화려한 느낌의 다도, 우라센케는 조금 소박하고 그런 어떤 뭐 절제되고 소박한 멋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다도부 그 차이가 있어요. 또 한 가지 특징으로는 우라센케는 아까 이제 봐서 알겠지만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는 이렇게 소박한 느낌인데 오모테센케는 일단 기모도도 화려하게 입고 서서 하고요. 그리고 다도구들도 이렇게 소박한 수수한 이런 멋이 아니라 굉장히 화려한 그림들. 그래서 뭐가 더 좋을까 하다가 이거는 뭐 성향마다 다르겠지만 나는 이렇게 좀 차분하고 정적인 걸 더 좋아하는 편이어서 여기를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도부 친구들이랑 굉장히 많이 친해졌고 모여서 이제 여기 패밀리 레스토랑 24시간 그 노미호다이도 되고 그 노미호다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음료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뭐 공부도 하고 뭐 그런다고 했잖아요. 여기 자주 갔던 것 같아. 밥값도 뭐 저렴한 편이었고 근데 이제 항상 내가 좋아했던 거는 이 닭튀김, 카라아게를 좋아했었죠. 살도 엄청 많이 찌고 뭐 그랬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인 친구 어느 자취하는 집에 초대를 이렇게 받아서 이 사람들 전부 다 그 다도부 친구고 여기 한 친구만 이제 그 같이 유학했던 한국인 친구인데 내가 이제 데려갔어요. 가고 싶다고 이제 해가지고 친하게 지냈다 보니까 그래서 보면 이렇게 나베 요리를 같이 이런 다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끓여서 먹어요. 이 나베 스프는 마트나 슈퍼에 가면은 쉽게 구할 수가 있고 시오 스프 그 다음에 뭐 치즈 나베 막 이런 것도 있고 약간 치즈 맛이 나는 그런 것도 있고 간장 베이스도 있고 된장 베이스, 소금 베이스, 그 다음에 치즈 베이스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퓨전화된 김치 베이스도 있었어요. 그래서 소스를 붓고 이렇게 야사이를 넣고 끓여서 마지막에는 이런 라멘, 일본 면을 넣고 끓여서 먹고 하는 뭐 그런 거죠. 어쨌든 먹으면서 맥주도 한 캔 마시고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가서 내가 자전거를 처음 배웠었다고 했잖아. 배울 수밖에 없었던 게 내가 자전거를 정말 못하고 겁이 좀 많았었는데 교통비는 정말 비싸. 근데 교통비 비싼 거를 떠나서 모든 친구들이 자전거를 다 이용을 하기 때문에 어디 다 같이 이제 이동을 할 때 볼링장을 간다든지 학교를 간다든지 뭐 먹으러 간다든지 이럴 때 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나만 자전거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민폐인 거야. 자꾸 이렇게 뒷자리에 얻어 타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나도 뭐 민폐 끼치는 것도 싫고 또 혼자 이제 학교 가거나 할 때 도서관 가거나 할 때도 책 같은 거 무겁고 하니까 여기 바구니에 싣고 오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매를 했죠. 리사이클 샵에서.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바퀴 크고 막 높은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무서워서 그냥 가장 조그만 걸로 바퀴가 가장 작은 이제 미니벨로로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 이게 리사이클 샵에서 진짜 저렴했어. 얼마였지? 한
5,000엔을 안 준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5만 원도 안 되는 가격이야. 정말 재활용 샵에서. 근데 내가 뭐 계속 체류하는 것도 아니고 벌써 11월이고 1년이 채 안 남은 이제 기간이잖아요. 사가지고 연습도 이제 잘하고 금방 배웠지. 이게 급하니까 금방 무서운 거고 뭐고 배우게 되더라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대형 쇼핑센터 가가지고 이제 구경을 했던 것 같고, 이런 게 이제 막 너무 눈에 들어오더라고. 아무래도 외국인의 눈에는 그 나라의 뭐 전통 의상 이런 것들이 재밌잖아요, 사실. 그래서 구경을 많이 했었지. 가격은 뭐 이 정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뭐 천차만별이고 뭐 저렴한 거죠. 이제 기모노고 유카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모노는 막 몇 억도 한다고 뭐 이제 그러잖아. 그다음에 여기는 그 이제 유학생 회관 1층에 이렇게 다국적 모임이에요. 모여서 뭐 먹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이제 활동을 많이 하죠. 여기도 이제 패밀리 레스토랑이고, 이때 이제 같은 옆방 쓰는 친구랑 같이 여기를 갔었는데, 여기가 아직도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여기도 그냥 패밀리 레스토랑이에요. 근데 가스토나 아까 나온 조이풀은 저렴해. 근데 로얄 호스트는 딱 봐도 이제 겉보기에도 조금 더 뭔가 이렇게 고급져 보였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옆방 친구랑 이제 밤늦게 이제 들어간 거야. 야식을 먹을 겸 수다 떨러. 귀가가 늦어졌는가 뭐 했지. 갔는데 여기가 생각보다 되게 비싼 거예요. 그래서 두 번 다시는 안 갔어. 막 맛도 이게 딱 보면 알겠지만 뭐 엄청 최고급의 요리도 아니잖아. 그냥 가스토나 조이풀 가서 먹어도 되는 건데 그냥 거기보다 조금 살짝 고급진 느낌이라고 해서 값이 너무 비싼 거야. 근데 우리가 그때 수중에 그 현찰이 별로 없었어. 그리고 또 일본은 현금을 아직까지도 많이 받을 정도로, 아직까지도 지금 아직 많이 받으면 지금 11년 전, 10년 전에는 현금을 더 많이 받았겠지, 카드보다. 그래서 일본 여행 가시거나 할 때는 현금을 많이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카드를 안 받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우리는 유학생이다 보니까 뭐 카드가 없잖아. 카드도 없고 다 이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그런 카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이 없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온 거야. 그래갖고 어떡해. 그래서 이제 SOS를 요청을 해야 되는데 어머, 설상가상으로 휴대폰에 배터리 주유된이라고 이제 하거든요. 주유된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되게 이제 난감해 하다가 그 휴대폰 충전을 카운터에 가서 일단 맡기고 휴대폰 켜진 다음에 그 이제 아는 유학생 오빠인가 뭐 아무튼 유학생들한테 좀 도움을 청해가지고 돈 좀 갖다 달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안 좋은 기억도 있고, 맛도 가격에 비해서 뭐 또 가고 싶다 이런 느낌은 아니어서 두 번은 안 갔던 것 같아.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다도를 많이 이제 공부를 했다고 했잖아요. 일본에 가서 1년 동안. 다도구까지는 아니지만은 그 다도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뭐 필수로 있어야 되는 이제 그거를 사러 이제 같이 친구들이랑 가고시마의 가장 큰 시내 텐문칸에 이제 갔죠. 갔더니 이렇게 차라고 쓰여진 마차 맛 캔디하고 녹차 한 잔도 서비스로 이제 주더라고요. 여기에 가서 이 상점에 가서 이제 사가지고 나왔고 그 친구들이랑 이제 같이 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같이 유학했던 이 친구들인데, 이 친구는 대만인이고 여기 두 친구는 미타메, 겉모습은 일본인인데 두 사람 다 일본어는 잘 못하는 브라질인이죠. 니케 브라질즈인이라고 하는데 브라질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면은 일본인 3세 정도 될까? 일본인의 이제 후세이기는 한데 브라질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거의 뭐 사고방식이라든지 행동하는 거라든지 제스처나 뭐 말하는 거나 전부 다 이제 브라질인이죠.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본에 이제 유학을 하시게 되거나 뭐 취업을 가시게 되면 외국인의 분포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물론 한국인의 비중도 이제 높겠지만 한국인뿐만 아니라 뭐 유럽, 그리고 아시아에서도 대만, 중국 뭐 이런 계통,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권도 많고요. 아프리카권도 있고, 굉장한 그런 다국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도부에 들어가서 이제 있다 보니까 그 축제, 11월이 되면은
대학에서도 이제 축제를 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축제를 하고 우리는 이제 애플파이를 팔았던 것 같아. 여기 세키쇼카이된 애플파이를 팔았던 것 같아요. 여기 애플파이. 되게 맛있었어. 이제 갓 튀겨내서 그런지 맛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축제 하는데도 이제 돌아다니고 이제 뭐 그랬었죠. 이거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이 친구가 이 푸 옷을 입고 와가지고 내가 유학생인 걸 알았나 봐. 한국인 유학생인 걸 알았는지 뭐 이때 당시 그 한국 드라마가 굉장히 이제 붐을 일었었는데 붐이 있었는데 그 한국 드라마를 너무 좋아한다면서 이제 내가 유학생이고 이제 하다 보니까 한국인 유학생인 걸 알고 같이 사진 찍자고 그래서 그것도 되게 재밌는 이런 경험이었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그 카고시마가 이 사케가 굉장히 유명해요. 특히 이모조우츠라고 해서 고구마 소주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전통 소주들이 있는데 이런 게 굉장히 유명해서 이런 걸 연구하는 연구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쌀로 뭐 빚고 뭐 이런 것들 축제 기간에 이제 보여주길래 구경을 하러 갔었죠. 재밌었던 것 같아. 근데 난 개인적으로 사케는 많이 못 마시겠더라고요. 너무 빨리 취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도부에서 여기 다도 센세, 키모츠키 센세하고 여기 이제 친구들, 여긴 좀 선배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대표로 기모노를 차려입고 그 어떻게 보면 접객을 한 거죠. 손님 맞이.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세이소라고 해서 일본인들은 이렇게 굉장히 단정히 정장을 입더라고. 나는 친구 거를 이제 빌려 입었었는데 그렇게 해서 보통 축제 기간에 이제 맞이를 하고요. 이제 오카시라고 해서 일본의 전통 화과자죠. 가을이다 보니까 지금 11월이다 보니까 이제 계절감에 맞게 모미지 단풍이 그려진 안에는 이제 앙꽃 팥 앙금이 들어 있고요. 여기 보면 이게 일회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반 갈라서 등분을 해서 소분해가지고 이제 먹는. 그래서 이게 와시라고 하거든요. 일본의 이제 전통 종이. 우리나라로 치면 한지 같은 거죠. 그래서 축제 기간 동안 뭐 얼마의 소규모 금액을 내고 입장을 하는 사람들한테 차도 내주고 이것도 이제 같이 디저트로 이제 내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뭐 유학을 가든 취업을 해서 가든 이렇게 다도를 즐길 수 있는 알아보면은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방 소도시일수록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으니까 꼭 알아봐서 다도도 좋고 그러니까 전통 문화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다도도 좋고 또 뭐 카도라고 해서 꽃꽂이 이런 것도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면 좋을 것 같고 뭐 샤미센 일본의 전통 이렇게 악기 연주하는 뭐 그런 것도 되게 많아. 그래서 좀 이렇게 재밌게 즐겼으면 좋겠어. 물론 뭐 다른 것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せっかく 일본에 갔으니까 뭔가 일본스러운 거 하면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센세가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다도하는 거를 보여주셨죠. 직접 시범을 보여주셨어요. 이 카고시마에서는 굉장히 이제 유명한 집안의 선생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카고시마 집안,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그런 전통 있는 뼈대 있는 뭐 집안에 이제 시집을 가신 선생님이시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다도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이제 풍류를 즐기실 줄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가고시마 대학의 동아리에 이제 센세로도 초빙이 되신 거고 이런 식으로 보면 우라센케는 이 다도 다기가 굉장히 이제 소박한 형태를 띄어요. 울퉁불퉁하죠.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은 곳에서 멋을 찾는다라는 뜻으로 사비, 스키 이런 말을 써서 그런 미의식을 나타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귀국하고 내가 이제 학사 논문을 이 다도에 관해서 이제 썼던 것 같아. 그래서 계속해서 석박사도 이런 문화 쪽으로 이어나가고 싶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어학을 전공을 하게 됐지만 아무튼 그렇고 뭐 이런 식으로 여기 그 학교 내이다 보니까 그 다도실에 이제 입장하는 게 보면 되게 낡고 오래됐죠. 그러니까 일반 그 종합대학의 오래된 종합대학의 그냥 그런 모습.
이거는 이제 그날 동아리 끝나고 나의 동아리 이제 놀러 와준 친구들이었어. 다 중국인 친구들인데, 희한하게 이제 일본인 친구들도 나를 반갑게 맞아줬지만, 중국인 친구들이 날 되게 좋아하는 거야. 여기 다 중국인이거든? 여기 저 빼고 다 중국인인데, 중국인 친구들이 나한테 굉장히 우호적이어서, 내가 중국하고도 잘 맞나? 막 이런 생각도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한국인 친구, 뭐 일본인 친구도 다 이제 마주왔지만, 여기 또 일본인 친구, 대만인 친구고. 근데 중국인 친구들이 그날은 특히 많이 와줘서 이제 다른 나라 친구들은 자기 동아리, 자기 학과에서 이제 활동하기도 바쁘잖아. 근데 아무튼 이제 와줘가지고 되게 고마웠었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다도부 회식. 이제 축제 잘 마무리했다는 의미로 이제 같이 이제 회식을 했고, 여기도 노미호다이예요. 근데 보통 이자카야보다는 조금 더 값이 나가는 노미호다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런 곳은 뭐 인당 8,000엔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 노미호다이 하는데. 그러니까 비싼 가격이지. 싼 가격은 절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뭐 1년에 한 번 정도 갈까 말까 한? 굉장히 재밌었어.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김을 또 받았는데, 이거는 주변 일본인들한테 이제 나눠주려고 좀 많이 보내달라고 해서, 부모님한테 많이 보내달라고 해서 여기저기 다 나눠줬는데, 역시 좋아해. 그래서 내 기억에 그때 당시에 일본인들한테 선물을 하면 좋았던 게 김하고 그 다음에 맥심 커피 믹스. 그 커피 믹스가 우리나라 고유의 거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처음 알았는데, 뭐 그때만 해도 몰랐어. 이제 커피 믹스? 커피는 우리께 이제 아니니까. 커피 믹스는 그냥 어느 나라에 가나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 그게 되게 뿌듯했었지. 다 맛있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도 그 기숙사 근처에 있던 패밀리 레스토랑이고요. 여기는 아까 그 니케 브라질진 친구들이고, 여기는 또 불가리아인 친구였어요. 또 넷이 가서 밥을 먹고. 근데 뭐 지금은 아무렇지 않지만, 이때 이제 20대 초반에 그 과거에, 예전에는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많이 이렇게 한국 하면은 좀 이 유럽 사람들보다는 좀 폐쇄적인 뭐 이런 게 있잖아. 근데 그때 내가 유학하면서 느꼈던 게, 이 친구들은 굉장히 그런 뭐 19금 성적인 농담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야. 얼굴이 빨개지거나 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문화적 차이도 있구나 막 이런 걸 약간 느끼긴 했지.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항상 이제 일본인 친구나 이제 나처럼 한국인 친구가 이제 한두 명 끼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동양권이 자기네들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이다라는 걸 이제 어디선가 듣고, 일부러 더 막 우리 놀리려고 그런 농담을 더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어린 마음에 되게 막 부끄러워했었던 것 같아.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셀카가 많지?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다도부, 아까 그 센세께서 몇 명 이제 고학년 친구들을 데리고 그 지역 내에서 열리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전통 있는 다도회에 이제 데리고 가주셨어요. 근데 저도 이제 유학생이다 보니까 같이 가주셨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선생님 자제분도 외국에서 이제 유학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유학생인 내가 이렇게 남처럼 생각되지가 않았었나 봐. 그래가지고 잘 챙겨주셨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꾸며놓은 것도 굉장히 딱 소박한 이런 멋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거는 뭐 개인의 차가 있겠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좀 소박하고 정적이고, 물론 화려한 것도 좋지만, 이렇게 뭐 동아리 활동이나 취미 활동으로는 이런 거 하면서 마음 차분하게 하는 게 스트레스를 안 받더라고. 그래서 참가를 했었고요. 참가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 같이 점심을 먹으러 이제 갔었는데, 참 지금 보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그때 나의 눈에는 이런 거 하나하나가 되게 막 신기하고 재밌고 막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기억에 남기고 싶었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진도 있겠지? 그래서 내가 먹었던 거 이거였나 보다. 그 역시나 이렇게 노래니 있죠?
그리고 이제 가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차왕무시. 그래서 일본에 가서 차왕무시를 먹고 굉장히 참 보드라운 계란찜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뭐 집집마다 또는 뭐 가정집이라든지 음식점 가게마다 안에 야채를 넣는 사람도 있고 버섯을 넣는 사람도 있고 뭐 해산물, 고기 다양하게 이제 안에 넣을 수가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 여기 고기가 들어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고기랑 버섯이랑 뭐 아무것도 안 들어간 차왕무시도 있고요. 자, 그래서 초밥을 먹었는데 참 이게 보면 여기에서 이제 고급 스시 가게는 아니고 그냥 보통의 일반 가게잖아. 그런데 너무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확실히 혼바라고 하잖아요. 본고장에서 먹는 게, 그러니까 김밥 하나를 먹어도 우리나라에서 먹는 게 맛있듯이 일본에 가면 그냥 초밥, 스시 먹는데 그냥 너무 맛있어. 그런 기억이 나요. 그다음에 디저트까지 나왔고, 자, 이제 12월로 넘어와서, 자, 여기는 카고시마 주에키라고 해서 카고시마 중앙역 기차 탈 수 있는, JR 탈 수 있는 그 인근인데요. 일본은 어딜 가나 그냥 곳곳에 이렇게 신사가 많다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도 그냥 큰 규모의 신사는 아니지만 마을의 수호신처럼 아주 그냥 곳곳에 그냥 있어요. 정말 자그마하게. 여기 지금 흔들려서 그런데 카고시마 추오에키라고 적혀 있죠.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이렇게 화려하게 이제 꾸며놓는 거는 우리나라하고 뭐 비슷하지? 그리고 텐몬칸이거든요. 자전거 타고 중앙역에서 텐몬칸까지 한 15분? 20분? 20분은 걸렸을 텐데 아마 그때 밤 산책 갔던 것 같아. 이제 확실히 유학을 가니까 밤에 많이 돌아다니게 되더라고. 이게 늦잠을 자고, 그리고 치안이 괜찮아가지고 생각보다 치안이 좋고 이래서 막 위험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다 같이 그냥 자전거 타고 자주 막 많이 돌아다녔죠. 근데 이제 다른 점은 우리나라는 밤새 영업하는 곳이 많은데 일본은 그래도 12시 정도가 되면 문은 다 닫아요. 그 차이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그 카고시마 이제 동네에 있는 이제 베이커리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 뭐 요즘에는 카페에 가면 이렇게 디저트가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일본보다는 조금 뒤떨어져 있었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이제 하는 게, 갔더니 이게 디저트가 너무 저렴한 가격에 너무 맛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아무튼 이 맛을 잊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막 유명한 빵집이 아니고 막 비싼 빵집이 아닌 그냥 동네 일반 빵집인데도 너무 고급이야.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본인이 하는 일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일한다라는 거를 가기 전에 들은 적이 있었는데, 수업에서 아마 들었었나? 그랬었는데 이제 확실히 가서 느꼈죠. 내가 뭐 어디에서 일을 하든 뭐 그런 거랑 상관없이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한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그냥 자그마한 동네 빵집에서도 최상의 맛을 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디저트, 일본은 오카시 디저트의 천국이다 이렇게 느꼈었죠. 맛도 있고 값도 저렴하고 이게 퀄리티가 실제로 보고 맛보면 더 이제 더 맛있거든. 이런 푸딩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일본 물가를 생각했을 때 이게 저렴한 편이거든. 내가 그때 한 시간에 시급이 기본 뭐 1000엔? 900엔? 뭐 이 정도는 받는다고 했잖아. 한 시간 시급으로. 최저가 뭐 750엔? 그 정도니까. 근데 그건 진짜 최저지. 그래도 보통은 850엔, 뭐 950엔, 1000엔, 그리고 많이 받는 경우에는 12,000엔도 받고 막 그런단 말이야. 지방인데도. 그러니까 물가가 저렴한 편이죠. 이거 봐봐요. 이렇게 보면은 정말 유명한 베이커리급은 아니잖아. 그냥 동네 빵집이란 말이야. 근데 아무튼 퀄리티는 최상이었어. 그다음에 여기도 카고시마 중앙역이고, 일본은 이런 칸란샤라고 해가지고 관람차가 그 지역마다 랜드마크처럼 있어요. 그 중앙역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걸 자주 탔었는데 이거 생각보다 되게 무서워. 이게 막 바람에 따라서
약간 덜컹덜컹 움직여요. 그래서 약간 꼭대기에 가거나 이러면은 순간적으로 지진 나면 어떡하지? 만약에 내가 관람차 타고 있는데 일본 지진 자주 나잖아. 그 심지어 내가 유학했던 여기는 활화산까지 맨날 폭발하고 있잖아, 옆에서. 그러니까 막 그 극도의 두려움, 막 긴장감 그런 게 약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왜 갔냐면 친구랑 이제 그 크리스마스 마니또 같은 거를 이제 하게 돼가지고 그때 그 선물 사러 이제 갔었던 것 같아, 친구들이랑. 근데 이제 더바디샵이 한국에만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일본에도 있길래 이게 우리나라 브랜드가 아니구나 라는 거를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이것저것 선물 고르고 이거는 지금 이거는 내가 받은 선물이에요. 내가 받은 선물. 마니또한테 이제 받은 선물이었고 이것도 내가 받아온 거고. 그리고 자도부에서 크리스마스 겸 연말 파티, 이제 겨울방학이 조금 있으면 시작이 되니까 연말 이제 파티를 다 같이 이제 했죠. 마니또 선물 주고받고 여기도 이제 노미호다에 할 수 있는 곳에 가가지고 약간 조금 고급이었어. 아무래도 이제 센세하고 같이 가다 보니까 보통 이제 일본 노미호다에서 이런 1인 화로 나오면은 조금 고급진 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음식도 카라게도 그냥 안 나오고 이렇게 샐러드하고 같이 나오고 뭐 파스타류도 나오고 뭐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마니또한테 받아온 선물 상자 제일 큰 박스를 풀어보니까 참 그때만 해도 이런 CD 케이스가 있었죠. 여러분들을 이거 알까? 여러분들 아마 되게 어렸을 때 봤을 것 같은데 요즘은 이거 아예 안 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펜이랑 받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장 보러 가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사오고 또 먹방이 시작이 됐죠. 내가 일본에 있을 때 살이 많이 쪘었다고 그랬잖아. 근데 막 이런 오카시들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싸고 너무 맛있어서 안 먹을 수가 없어서 정말. 그리고 이건 왜 찍었냐면 이 텔레비전은 그때 선배한테 먼저 유학한 선배가 놔두고 간 거. 유학생들이 뭐 하나 중고로 장만을 하면 그거를 귀국할 때 갖고 가진 않잖아, 비행기 타고. 그래서 그냥 대대로 물려줘요. 그런 문화가 있어가지고 거기 기숙사 관리인 아주머니한테 한국에서 뭐 유학생이 다음에 오면은 뭐 줘라 이런 식으로 주거든요. 텔레비전을 갖다 놨었는데 이산 방송을 하는 거야. 그리고 되게 반가워가지고 이렇게 일본 자막으로. 그래서 또 재밌게 시청을 했었지. 근데 이게 좀 어색했어. 이게 그러니까 일본 자막도 나오는데 일본인 성우가 더빙까지 해가지고 보여주니까 좀 어색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연말을 맞이해가지고 김선물을 그 연구실 선생님, 동아리 다도부 말고 나의 그 환영회를 해준 그 교수님 연구실이 있잖아요. 그 심리학. 그쪽에 가서 이제 친구들도 나눠주고 다 나눠줬는데 어머 반응이 생각보다 되게 좋았던 게 자기네들 다 한국김 너무 맛있다고 좋아한다면서 그 자리에서 이걸 그냥 막 먹는 거야. 그래갖고 그 과자처럼 너무 깜짝 놀라서 밥이랑 드시라고 이제 그랬는데 그러니까 물론 밥이랑도 먹을 건데 한국김은 그냥 먹어도 맛있다면서 그냥 드셔가지고 깜짝 놀랐어. 우린 보통 이렇게 그냥 안 먹잖아. 너무 웃기지 않니? 나는 되게 웃겼거든. 혼자서 다들 이렇게 까가지고 뜯어가지고 다들 이렇게 먹는데 난 너무 이 모습이 너무 웃겼어. 맛있다고 바로 먹는 게. 밥도 없는데. 그리고 이제 또 장바본 사진인데 여기 보면은 뭐 다 이제 맛은 있지만 찰떡 아이스 이거랑 바다 코코넛 이 두 개가 한국 거랑 똑같은 거야. 갖고 또 살 수밖에 없잖아. 궁금하잖아, 맛이. 근데 찰떡 아이스는 우리나라 게 조금 더 맛있었던 것 같아, 개인적으로. 근데 바다 코코넛은 일본 게 훨씬 맛있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바다 코코넛 여러분 먹어봤나? 아무튼 약간 먹으면 그 이빨에 달라붙잖아. 그 과자에 그게. 근데 이 일본 바다 코코넛은 안 달라붙는 거야. 그래서 왜 이러지? 되게 바삭한 느낌이고 맛은 같은데 뭔가 이렇게 이빨에 덜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이제 가타카나 여러분들 읽을 줄 알죠? 우리는 바다 코코넛이었는데 코코넛츠 사브레라고 되어 있죠. 코코넛츠 사브레.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이한 게 우리는 요즘에 이제 하얀 색깔 계란이 나오긴 하죠. 근데
그때 이제 한국에서는 그 하얀색 계란 하면은 일반적이지 않았고 살색 계란이 일반적이면서 흰색 계란은 좀 되게 비쌌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 갔더니 살색 계란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마트에 가면 계란은 타마고는 무조건 다 흰색이었어. 그것도 한국과 일본의 좀 차이점이었어요. 그 이유는 내가 왠지는 모르겠지만. 음, 그랬고. 여기 보면 그 찰떡 아이스. 우리나라 찰떡 아이스보다는 사이즈는 좀 작았어요. 어. 여기 보면 이제 롯데죠. 롯데가 이제 만든 거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꽃집. 카고시마에 그냥 동네에 있는 꽃집인데 옆방 사는 한국인 유학생 이제 친구를 따라서 이제 꽃을 사가지고 그니까 나의 친구가 아니라 그 옆방 사는 유학생 친구의 친구 그 일본인 친구가 여기 이제 시민회관에서 카고시마 시회관에서 이런 공연을 한다 그래가지고 축하해줄 겸 그 초대장을 우리한테 줘서 나는 뭐 따라간 거고 구경하러 이제 갔었죠. 여기 보면 이렇게 샤미센 연주하는 건데 이것도 그 동아리가 있는 걸로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랑 가가지고 축하해주고 꽃다발 전해주고 여기 참석을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갔던 곳은 놀러 갔죠. 이때 생전 처음 클럽을 이제 가봤어. 그래서 나의 이제 첫 클럽 경험은 카고시마에서 또 시작이 이제 됐지. 그래서 이제 우리 둘은 여기 참석을 했다가 다른 친구들이 있는 데로 이제 이동을 이제 하는 중이었고 또 배고프니까 또 야식이 빠질 수가 없지. 그래서 마크도나르도 마크에 가가지고 또 100엔짜리 메뉴 이게 100엔밖에 안 해요. 근데 괜찮고 맛있어. 100엔짜리 메뉴를 먹고 텐몬칸 시내 카고시마 시내에 있는 아케이드 형태의 상가 텐몬칸을 지나서 여기 미스터 도넛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암튼 카고시마에서는 뭐 입만 대면은 다 너무 맛있는 거야. 갖고 진짜 엄청 살쪘지. 이거 먹고 그 다음에 또 길거리에서 이렇게 또 노래하는 사람들 버스킹 하는 사람들 보고 또 같이 사진 찍자고 또 해서 또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이 있는 데로 가서 이제 클럽에 놀러를 갔었죠. 이때 좀 재밌었던 게 뭐냐면 여기 보면은 니케 브라질진 독일인 그다음에 여긴 다 한국인이거든. 같이 이제 갔는데 정말 이 유럽 서양인들은 그 클럽 파티 이런 개념 이런 문화에 되게 익숙한 사람들이잖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춤을 추는 데도 있어서 우리는 약간 이렇게 멋스러운 춤 이런 거를 추잖니? 이렇게 추고 싶어 하고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안 추잖아. 창피하니까, 민망하니까. 근데 얘네들은 정말 음악이 나오면은 음악에 막 몸을 맡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내가 지금 온라인이 아니면 직접 이렇게 보여줄 텐데, 아무튼 정말 그 음악에 몸을 맡기면서 막 그 춤을 추는 게 어떤 느낌이 약간 여러분 그 심즈라는 게임 알아요? 심즈 프리플레이 게임 있지? 막 걔네들 이렇게 춤추는 거 시키면, 그러니까 그 심즈 프리플레이 스마트폰으로 했을 때 딱 그 춤추는 느낌?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막 되게 자유롭게 추더라고. 근데 웃기지가 않고 한국 사람이 그랬으면 웃겼을 텐데 웃긴 느낌은 아니고 참 자연스럽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었죠. 근데 여기 오래 못 있겠더라고. 너무 막 그 무슨 지하 세계처럼 너무 캄캄하고 막 그 흡연을 너무 많이 하니까 나는 흡연을 안 하거든. 그래가지고 답답해갖고 막 그렇게 오래 있기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 아무튼 뭐 그렇고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또 다른 차이점 한 가지 또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나? 한국이랑 일본은 요즘에는 우리나라도 뭐 냉장고, 냉동고 그게 냉장이 위에 있고 냉동고가 아래에 있고 아니면 뭐 양문형의 경우에는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고 뭐 이제 그렇잖아.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원래 예전에 그 기본적인 형태의 냉장고를 보면 냉동고가 위에 조그맣게 있고 아래 이제 길게 냉장고가 있었잖니? 근데 일본에 갔더니 일본의 냉장고는 기본이 냉장이 위고 냉동고가 아래더라고. 그래서 그 차이점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또 너무 많이 초과가 돼서 내가 지난 시간에 두 번째 영상을 너무 길게 올려가지고 좀 미안해서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여기 독일인 친구, 그때 당시에 남자친구가 놀러 왔었어. 그래서 얘네는 여기 독일 유학생, 여긴 중국인, 중국인. 그다음에 여기 한국인, 한국인. 여기도 독일인 남자친구. 남자친구가 놀러 왔다 그래가지고 또 우리 유학생들끼리 모여서 노미오다에 또 갔지. 가가지고 여기 보면은 토리사시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먹으러 갔는데 토리사시 독일인들도 뭐 맛있다고 먹더라고. 괜찮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키가 엄청 컸어. 이 친구가 거의 180 정도 되거든. 170 아무튼 180 정도야. 170 후반인데 또 그렇고 이 남자친구가 내 기억에 거의 2m 막 190 몇인 거야. 그래갖고 나는 키가 작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친구가 나랑 이제 몇몇 동양인들 보면서 되게 귀엽다고 막 그랬대. 독일에 오면은 중학교 2학년 정도로 볼 것 같다고. 그래서 그때 그게 귀여운 건가? 약간 굴욕적이었거든? 중학교 2학년이라니. 그래가지고 아무튼 키가 되게 컸었던 그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잘 사귀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뭐 이제 헤어졌고, 아무튼 얼마 전에 이제 한국에도 놀러 왔었었는데 되게 아무튼 유쾌하고 좋은 친구예요. 카린이라는 금발의 예쁜 독일인 친구고, 그 다음에 일본 문화 그 키워드에 등장했던 거 기억하세요? 카가미 모찌라고 해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정어래 여기 둥근 모양 떡, 원래는 진짜 이제 찹쌀떡을 이제 올려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모형으로 된 거를 이제 많이 올려요. 여긴 지금 기숙사 회관 입구고 그 입구에 이제 정월이 되니까 이제 올리는 건데, 이게 이제 카가미 모찌의 카가미는 거울이라는 뜻이고 모찌는 떡이라는 뜻인데 이 떡 모양이 동그랗게 이제 둥근 거울을 닮았다고 해서 거기에서 이제 나오게 된 유래가 된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거울은 뭐 어떤 좋은 거? 뭐 이런 걸 잘 비추어 준다 라는 뭐 뜻에서 어떤 좋은 뭐 규범이나 뭐 어떤 행동이나 뭐 이런 거에 비추어 생각한다는 뭐 의미가 있어가지고 카가미 모찌라고 하기도 하고, 지금 보면 여기 2단으로 되어 있는데 3단으로 하기도 하고 뭐 2단으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맨 위에는 지금 귤로 장식되어 있는데 감을 얹기도 하고 또는 뭐 다시마를 얹기도 하고 뭐 그거에 따라 다른 대부분 귤을 얹는 게 일반적이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해놨다가 보통 이제 1월 달에 이제 먹죠. 근데 12월부터 이제 준비를 해요. 지금 여기 12월이니까 준비를 해놓은 거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미나상お疲れ様でした。